오늘 할 이야기는 세기의 스캔들이에요. 세기의 스캔들. 여러분들은 세기의 스캔들 하면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나요? 있어요? 없나요? 이 이야기는 로미오와 줄리엣 헨리 8세. 헨리 8세는 내가 예전에 했었지. 이 이야기는 넬슨 제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넬슨 제독은 들어본 적 있죠? 넬슨 제독 들어본 적 있죠? 그 넬슨 제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넬슨 제독이 왜 이제 세기의 스캔들에 올랐는지는 오늘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넬슨 제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영국 분이에요. 영국 분인데, 일단 넬슨 제독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이순신. 근데 또 이제 막 여기서 뭐 어디 이순신에 비하냐, 무슨 뭐 넬슨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 그런 거를 굳이 이제 구분을 하지 마. 재고 따질 게 없어. 누가 대단하다고 재고 따질 건 없어. 재고 따질 건 없는데, 그냥 약간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있다면 영국에는 넬슨 제독이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넬슨 제독이 사망했던 트라팔가 대전이래. 해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잖아. 그때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를 기념함으로써 트라팔가 광장도 생기고, 트라팔가 광장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도 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이제 영웅이었는지 알겠죠? 대충 느낌이 오지? 이게 이제 넬슨 제독의 동상이에요. 약간 영국의 이순신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이 넬슨이라는 사람의 그 본명은, 풀네임은 호레이쇼 넬슨이에요. 호레이쇼 넬슨. 넬슨 만델라 아니고 호레이쇼 넬슨. 근데 이 호레이쇼 넬슨은 1758년 9월 29일에 태어났어요. 근데 남매가 10명. 그러니까 넬슨 제독을 포함해서 11명. 11남매 중에 여섯째로 태어났어요. 넬슨이.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집안이 좀 좋아. 집안이 초대 총리를 역임한 집안의 딸내미가 어머니예요. 네, 대단하죠. 11남매 대단하죠. 명문가죠. 네, 약간 뭐 일종의 명문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초대 총리인 그 로버트 월폴의 외사촌의 조카 손녀. 좀 멀긴 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넬슨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 복잡하죠? 조금 멀긴 한데 아무튼 집안이 좀 좋았대요. 네, 넬슨 어머니가 집안이 좋았대요.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넬슨이 9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넬슨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외삼촌이 넬슨을 이제 데려다가 영향을 많이 준 거죠. 근데 외삼촌이 누구냐 하면 모리스 서클링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리스 서클링이 누구냐? 해군 대령.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대충 느낌이 오죠? 근데 이 집안에 약간 전사의 후예가, 이거 피가 끓는지 뭔지는 몰라도 외삼촌이었던 모리스 역시 서인도 제도에서 큰 승리를 이끌면서 명성이 높은 대령이었어. 집안이 유전자가 좋은가? 아무튼 네, 해군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이 넬슨이 12살이었던 나이에 그 모리스의 추천으로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해군에 입대를 해요. 12살에. 우리나라는 해군 시키려 그러면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12살 때부터 그냥 배에 태워.
그래서 세일링을 배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항해술을 배워. 진짜 이제 그냥 바다에 던져놓고 이제 항해술을 가르치는 거지. 넬슨 제독 때 12살이면 초딩이야. 맞아, 초딩이야. 초딩을 해군에 보내버렸어. 입대시켜버렸어. 그래서 이제 삼촌이 대령이니까 삼촌 배에서 이게 뭐 낙하산인지 뭔지 역시 집안이 좋고 볼 일입니다. 아무튼 삼촌 배에서 삼촌의 영향으로 빠르게 승진합니다. 빠르게 승진해요. 그리고 1777년에 장교로 임관을 하고요. 1779년에 프리기함의 함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 사상 최연소 함장 기록을 세워요. 과연 넬슨이 뛰어나서인 걸까? 집안이 뛰어나서인 걸까? 역시 뭐 인맥이 좋고 볼 일입니다. 인맥이 좋고 볼 일이에요. 아무튼 이제 함장이 된 이후로 10년 동안 서인도 제도에서 근무를 했어요. 서인도 제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1780년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이 끝나는 1783년까지 전투에 참가를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영국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이어졌던 이 미국의 독립전쟁,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다른 걸 끼워 넣을 건데 이제 독립전쟁이 뭔지 알고 넘어갑시다. 이 독립전쟁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인데요. 영국의 미국 식민지에 대한 되게 과도한 탄압이라고 해야 될까? 과도한 조세 정책, 뭐 인디언 보호구역을 따로 정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불만이 쌓이다가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제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스턴 차 사건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무슨 사건이냐? 이거는 짧게 설명을 하면요. 이걸 다 설명하면 한 4시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해주자면 당시 이제 미국한테 차 밀무역을 금지시키고 이거를 전부 다 동인도 회사에다가 독점권을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과세법을 막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북아메리카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분장을 하고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배 2척을 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려있던 차 있잖아. 그걸 막 다 때려 부수고 그걸 막 다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열이 받은 영국이 식민지 탄압을 더 강하게 합니다. 네가 우리를 엿먹었어? 그래? 너네도 한번 물 먹어봐. 이러면서 더 탄압을 강하게 했어. 이제 막 보스턴 항에다가 막 군대들을 막 주둔을 시키고 막 니네 이거 차 없앤 거 손해배상 다 해놔 이러면서 이제 탄압을 더 심하게 하니까 이제 미국의 그 보스턴 쪽 사람들이 더 막 단결을 하는 거지. 야 우리끼리 뭉쳐야 산다. 뭉치자. 영국 타도 막 이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점점 더 똘똘 막 뭉치는 거야.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독립전쟁이 발발을 한 거죠. 이게 약간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프랑스가 끼는데 프랑스가 왜 끼냐면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여기에 껴가지고 같이 이제 좀 도와줬어, 미국을. 왜냐하면 영국이 너무 많이 먹잖아. 영국이 땅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 대영 제국이잖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막 해군도 보내주고 육군도 보내주고 막 다 보내줘. 근데 문제는 얘네가 너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도와준 거야. 그래서 이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 위기에 처합니다. 뭐 물론 100% 이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 그 안에 이제 많이 이제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한 이유가 돼가지고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이 많지? 일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미국의 독립전쟁이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뽑히게 되죠. 생각해보면 미국이 역사가 참 짧아, 그치? 아무튼 네. 넬슨으로 다시 돌아오면 1784년에 넬슨이 네비스라는 섬에서, 여기도 뭐 사건이 많은데 아무튼 네비스라는 섬에서 미망인 펜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미망인 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1787년에 둘이 결혼을 합니다. 넬슨 제독의 사진을 보여줄게요. 네, 넬슨 제독 꽤 좀 생겼죠? 좀 생겼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1787년 하반기 이후에 쭉 그냥 함선을 지휘할 기회가 없었어.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버려서 딱히 돈을 줘가면서 함선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었거든. 그 당시에는 영국 해군이 되게 어중이 떠중이었어. 지금은 해군 딱 생각하면 뭔가 영국이 먼저 떠오르잖아. 근데 이 넬슨 제독이 있기 전과 넬슨 제독이 이때 일하던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해군이 어중이 떠중이었어. 왜냐하면 이 영국이 모병제란 말이야. 모병제인데 해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자원을 한 사람이 없었어. 스페인이지만 영국도 유명하잖아. 영국도 유명하잖아. 뭐 무적함대까지는 내가 무적함대라고 하진 않았잖아. 무적함대라고 하진 않았잖아. 영국도 유명하잖아. 유명해. 아무튼 영국, 스페인 다 유명해요. 아무튼 이 해군이 왜냐하면 되게 빡셌단 말이야. 급여 조건도 굉장히 나빴고, 근무하는 날도 24시간 내내 교대 근무야. 그러니까 막 잠자는 시간이 막 4시간밖에 없고, 계속 배 타야 되고, 배 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채워야 되고 사람은 없으니까 죄인들이 막 거기 들어가는 거야. 죄인들도 들어가고, 이제 막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막 해군에 들어가고 이랬어. 그러니까 뭔가 막 기강을 제대로 잡기 위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기강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뭐 하나 잘못하면 채찍 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그 채찍이 이제 좀 유명한 채찍인데, 캣 오 나인테일이라는 이런 채찍이 있어. 이런 채찍 가지고 사람을 막 모아다가 막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들어가기 싫지. 그래서 이 사람들 뭔가 막 더 이상 막 해군에서 일도 하기 싫고, 뭐 의욕도 없고, 근무 환경도 안 좋고, 조건도 안 좋고, 그리고 음식도 정말 형편없었어. 막 건빵 같은 거 주고, 뭐 과일 같은 것도 못 먹으니까 막 괴혈병 걸려가지고 막 피 줄줄 흘리면서 막 쓰러지고, 병 걸려서 죽고 막 그래. 물도 제대로 된 걸 못 마시니까 이것 때문에 막 전염병이 걸리고 막 설사병이 걸리고 이러면서 막 죽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빵 같은 거, 그러니까 빵을 이제 만들어 놓고 계속 말리는 거지. 건빵, 말린 빵. 거의 뭐 지옥이네. 거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 자기가 해군이라는 거에 되게 막 프라이드를 느끼지를 못하고, 내가 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때리기나 하고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병 걸리면 죽는 건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왜 싸워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몸 바치지도 않고 막 어중이 떠중이 막 죄인들, 가난뱅이들 막 모아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의욕이 없었는데 넬슨 제독이 탁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에 모인 당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용기를 막 북돋워줘.
나보고 막 특별한 사람이래. 직위가 낮은 사람들한테도 막 되게 존중해주면서 되게 잘해주는 거야. 되게 잘해주는, 막 우쭈쭈 해주면서 막 사기를 막 띄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그치, 우리 아니면 내 가족들이 다 죽을 거야. 맞아,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나라를 지켜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래서 말빨이 중요한 거야. 이래서 이제 리더십이 중요한 거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링겔만 효과라는 게 나타나요. 책임 분산 효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딴 얘기 잠깐만 빠져도 돼?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줄다리기를 시킨 거야. 줄다리기를 시켰는데 한 명이 이렇게 막 자기 막 힘껏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우르르 뭐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응차 하면서 밧줄을 막 잡아당기고 그 힘을 측정한 거지. 근데 측정한 결과 한 명의 힘보다 단체의 힘이 훨씬 더 떨어지게 나왔어. 되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인 거야.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열심히 밧줄 끌었겠지.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했겠지. 내가 굳이 이걸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하는 게 링겔만 효과예요. 근데 이제 이 넬슨 제독이 링겔만 효과를 아주 현명하게 잘 해결한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넬슨 제독이 좀 더 높게 평가받는 거기도 하고. 자, 그러던 도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독립전쟁 때문에 아까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돼. 근데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되고 1793년에 루이 16세가 처형당하고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옵니까? 명장 나폴레옹. 그렇지, 나폴레옹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가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공화정을 다 그냥 갈아엎고 나폴레옹이 탁 들어선 거지. 나폴레옹 또 명장 아닙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막 이러면서 아니 뭐 물론 뭐 반역자고 뭐고 뭐 그건 이제 다 채쳐두고, 일단 뭐 전쟁에서 뭐 기여도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말이야. 그런 것들을 따져서 말이야.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시작 때문에 프랑스의 그런 뭐랄까 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막 이제 막 세력을 넓히고 여기저기서 막 열심히 활동을 막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대척 지점에 있던 이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제 또 일을 할 때가 왔어.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가서 아가멤논 함의 함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프랑스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넬슨 제독이 인정을 받기 시작해. 자, 그리고 다음 해에 아가멤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장수의 이름이에요. 아가멤논. 자, 그리고 다음 해인 1794년에 칼비라는 지역에서 프랑스군의 포탄 파편을 맞아가지고 오른쪽 눈썹 위하고 오른쪽 눈이 없어져 버려. 여기 눈을 잃게 돼요. 오른쪽 눈을 잃게 돼. 그리고 1797년에 세인트 빈센트 해전에서 당시 세계 최대 전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진에 눈이 있는 건 뭔가요? 뭔가를 끼워 넣었거나 아니면 이 영웅을 있는 그대로 여기가 날아간 채 그릴 수는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이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걸로 이제 결정적으로 공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군 소장으로 진급합니다. 해군 소장으로 진급해요. 그리고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기사자기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산타크루즈에서 임무를 하던 도중에 오른쪽에 부상을 입어요. 여기가 탁 뚫려가지고 이쪽에 있는 뼈가 조각이 나서 박살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힘들게 막 이러고 막 걸어오고 있는데 부하들이 막 어이구 함장님 막 이러면서 막 어깨 동무를 막 하고 바칠라 그랬겠지. 근데 그때 넬슨이 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리가, 나에게는 온전한 두 다리와 왼팔이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가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괴사의 위험 때문에 오른팔을 전부 다 잘라내게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오른팔이 이렇게 돼 있죠. 소매만, 팔이 없고 소매만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팔이 없어요. 아까 동상도 보면 지금 팔이 없죠. 소매만 이렇게 올라가 있죠. 소매만 올라가 있죠. 팔이 없어요. 넬슨 제독이 오른팔이 없어. 아예 다 잘라내버렸어. 그래서 이제 넬슨 제독은 해군으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오른쪽 눈도 잃었죠. 오른쪽 팔도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부상을 입고 나서 붕대만 대충 막 칭칭 감고 다시 해전에 뛰어들었지만 그것도 패배해버렸어. 그러니까 뭔가 막 자존감이 막 바닥을 쳤겠지. 이제 더 이상 나는 해군으로서는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1년 후 1798년에 영국의 핵심 식민지였던 인도가 있잖아. 근데 이 인도를 프랑스가 계속 눈독 들이고 있었어. 저것만 먹으면, 저걸 먹으면 다른 곳까지 진출도 할 수 있고 영국의 식민지도 대를 끊어버릴 수가 있고, 이거 좀 좋은데 하면서 프랑스가 이걸 먹으려고 가는 거지. 먹으려고 가는데 인도로 바로 간 게 아니야.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먹고 인도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나일강 입구에서 넬슨 제독이 탁 나타납니다. 배를 끌고 쫙 나타나요. 쫙 나타나서 프랑스 함대를 쫙 격파를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이 프랑스의 전투함, 프랑스 전투함이 한 13척 정도 됐대요. 근데 11척을 납포시키거나 다 없애버렸고 영국의 피해는 전무했다고 합니다. 완전 피해 없이 프랑스군을 완전 격파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이 나일 해전이, 이걸 나일 해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나일 해전을 트라팔가 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혹은 트라팔가 해전급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전략상으로도 그렇고 지형상으로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이 나일 해전에서 물론 이제 그 피해도 없었고 영국의 이순신이라 할 만하네요. 그지. 아니 물론 뭐 이순신이 더 대단해요. 뭐 이제 넬슨 제독이 더 대단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둘 다 대단하니까 이제 나라에서 해군으로는 탑 아닙니까? 넬슨도 탑이고 이제 이순신님은 우리나라에서 탑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지중해를 다시 장악을 하고 나폴레옹의 인도 진출을 좌절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 해전 승리 덕분에 나일강의 남작이라고 불려요. 나일강의 남작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함대의 근거지였던 나폴리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폴리가 독립국가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폴리에 국왕하고 그 당시 나폴리의 주재 영국 대사였던 윌리엄 해밀턴 경을 만나게 됩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아요. 자, 해밀턴 경 어떻게 생겼냐면요. 해밀턴 경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해밀턴이 넬슨 빠야. 넬슨 진짜 좋아했어. 영국의 영웅이니까 나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해밀턴이 어서와요. 내 눈앞에 넬슨이 있죠.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어. 그런데 그때 해밀턴의 옆에 있던 해밀턴의 아내
엠마 해밀턴을 만나게 됩니다. 뜨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캔들의 시작이에요. 빠밤.